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재훈입니다. 전일 코로나 환자 수가 굉장히 또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뉴스를 보면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좀 오래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이제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다 이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른 경계감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지수 자체는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듭니다.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앞전에 저점이었던 자리대를 현재 이탈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이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주 특히 언택트 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오늘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장중에는 이제 미증시가 그 전날에 강세를 띄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1% 하락한 2,34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5조 정도. 그래서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나타내줬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 거래대금이 상승 쪽에 대한 거래대금이면 더 좋은데, 그보다는 약간 하락 쪽에 대한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4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도를 했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서의 뭐 매도 자체가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고, 기관에서가 4,100억을 매도했는데 기관에서의 매도가 프로그램이 3,5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종목들의 체감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다시금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1.02% 하락한 모습은 동일했다 되고, 누적 순매수가 다시금 4만 개 가까이 늘어났다 됩니다. 다만 베이시스가 장중에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로 나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들이 강세를 띠게 된다면, 오히려 베이시스가 낮아지는 그런 성향이 띠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외적인 종목군들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6% 정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20조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증시 역사상 국내 증시에서 20조라는 거래대금이 처음 나타났다 그런다. 이 부분이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급등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성으로 작용이 되긴 했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약간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과열이 바로 나타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8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거래 대금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만든 그런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이제 국내에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은 똑같았는데, 이제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경기 전망 자체를 하향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서 국내 2020년 GDP 성장률이 0.2%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1.3%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부분이 진정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과, 특히 국내에서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여기에 따른 우려가 커진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시장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약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민간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정부에서의 이제 재난 지원금을 이제 제공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소비가 잠깐 반짝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안 좋게 전개된다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간 소비에서 굉장히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언제 꺾일 것이냐 이 부분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3차 추경은 이미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4차 추경, 즉 2차 재난지원금을 얼만큼 나타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추경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GDP 성장률을 약 1%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타난다면 시장에서 경제 성장 전망주가 다시금 일부 반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국내 코로나 재확산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앞전의 전망보다 조금은 높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라든지 SOC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 소비, 지금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 부분을 얼마큼 빨리 해소하느냐가 국내 올해 GDP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두 번째 정도 되는 케이스인가 이 부분을 더 빨리 끌어올리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3,315포인트 라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데 3,315포인트를 저점을 인식하고 0.6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중요 가격대에서 반등이 잘 나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의 증가가 실리면서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도 빠르면은 9월 둘째 주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선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거래 대금이 여전히 1조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중국 증시는 무난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위안화라든지 원달러 환율도 어저께 설명이 들었고 어저께 발표됐던 미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이 바뀌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신흥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가 빨리 어느 정도 정점 찍고 감소세를 보이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줘야지 국내 증시도 신흥국에서 나중에 강세가 나타날 때 같이 동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연준에서 파웰 연준 의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변경을 이야기할 거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제 전환시켰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물가 상승률 2%이 라인대를 잡아놓고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면 통화를 긴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평균 2%를 잡는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 장기 저금리 정책을 더 이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증시에서 그 전날에 어느 정도 기대치를 받아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증시에서는 일부 차익 신호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0.34%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했고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S&P는 소폭 상승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전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한 0.3% 정도 하락을 선방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상승 출발 그리고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태가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다고 드는데 이 역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세를 띄었던 것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 쪽에서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아무래도 장기 저금리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국채 금리를 이제 하락하는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융주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산업재 역시 현재 장기 저금리 유지하게 된다면 이자 비용 자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술주 내에서 약간 혼조를 나타내 줬는데 우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번 주에 액면 분할이 마무리된다라는 게 있었고 이런 테슬라라든지 애플에 대한 모멘텀이 그 외적인 기술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었나 이들 역시 어저께는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혼조세가 기술주 나타나고 그 외적으로 반도체 운송 이런 데가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변동성 지수는 전일 미 증시에서 파웰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중에 변동성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5% 정도 상승한 24.47로 25선을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유가는 43불 큰 변동이 없었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76%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전날에 상승한 부분과 전일 국내 증시가 1% 정도 하락한 부분을 맞춰 놓는다면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는 뭐 93선으로 최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동일하다가 되고요. 원달러 환율도 거의 비슷한 흐름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전일 지수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우선 전체가 또 대부분이 하락을 크게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서만 강세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서비스 업종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장중 신고가를 나타냈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이버는 좀 밀렸다 되더라도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언택에서 이제 앞전부터 강세 띄었던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이 외적으로도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소폭 하락이 축소되는 모습 나타내줬다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하락을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일부 시총 상위가 강세에 띄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쪽이 전반적인 하락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바로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볼 때 우선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앞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 업종을 다 살 만큼의 규모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산다 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차별화를 좀 시켜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 종목이 편중되거나 또 그러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대해서 약 1,000억 정도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3일과 4일 정도 연속 순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코로나가 다시금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시젠 역시 강세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꾸준히 들어오고 NC소프트와 카카오 역시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이었죠.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허리케인 부분이 롯데케미칼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역시 동반해서 매수 들어가고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빔 그리고 은행 관련해서 KB금융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만 중심을 샀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은 종목별로 움직이는 흐름은 비슷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진원생명과 요 근래 들어서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케이스였는데 이쪽과 그다음에 셀트리온에 대해서가 동반 매도가 나왔고요. 신한지주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를 매수한 거와는 달리 네이버에 대해서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제네신도 상승을 했긴 했는데 동반 매도 그다음 SK텔레콤도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LG화학도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상각하고는 또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 포스코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역시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에서의 수급은 이제 NC소프트, 카카오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확진자 영향 받았다 되는 케이스 똑같고요. 그다음 하이닉스 역시 동반 매수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다시 들어왔고 하나솔루션 이제 9월 달부터 미국에서 대선이 시작되는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이 부분을 볼 때 하나솔루션이 수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동반 매수였고요. 그다음 삼성전기도 동반 매수가 일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워낙에 강하게 출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매수 쪽에서는 규모 자체는 좀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매도가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삼성전자로만 한 1,500억 정도 출하되었고요. 현대차 역시 500억 정도 출하되면서 현대차도 매도가 컸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라든지 제네시 그리고 셀트리온, 포스코, KB금융 그래서 시총 최상위군 이쪽은 거의 고르게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이닉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이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을 전망을 보면은 2분기가 피크고 3분기, 4분기가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부분이 주가 자체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앞전부터 계속해서 움직였었던 이제 8만 원에서 8만 7천 원 박스권 마디 이 라인대에서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됐었죠. 그래서 하단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기본 마디폭이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7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이 기본 마디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만 3천에서 7만 4천 원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이때가 자산 가치 약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밸류라는 거 봤을 때는 비싸지는 않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러나서 이제 반등을 이제 최근 들어서 4거래 연속 나타났다 되죠. 그러면 반등할 수 있던 모멘텀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모멘텀이 뭐냐? 디램 현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디램 현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약 2% 정도 올라왔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디램 가격이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락이 워낙에 컸었고 그 하락에서 바닥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만들었다는 기대감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반등했던 부분이 하락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고 중국의 하이가 이제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5G 관련된 이런 모바일 디램 쪽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하이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디램 가격 올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반등 모멘텀 우선은 나왔다는 부분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앞전에 하단을 이탈했던 8만 원짜리 전후 이 자리대가 1차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짜리 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가 추세 저항을 받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9월달 둘째 주 전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괜찮다라고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는 방향을 위로 열 수가 있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8만 7천 원 전후에 상단 자리를 넘어갈 수도 있는다. 그렇게 될 경우는 9만 4천 원까지 열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이닉스를 매수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8만 원짜리대를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그 이후에 자리를 잡았을 때 진입을 한다면 하이닉스 역시 상승폭 마디가 그래도 꽤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앞전에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없었던 부분에 디램 가격의 반등이란 모멘텀이 형성되고 수급 역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로 진입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얘기해야 되겠죠. 옵션 포지션 얘기하고 파생 얘기하면은 또 어려우실 텐데 어쩔 수 없는 게 파생은 원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포지션을 볼 때 외국인들이 콜 쪽에 대해서 약 매수가 80억입니다. 근데 매도가 253억을 가지고 있다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아래쪽으로는 콜을 쥐고 있으니까 매수가 잡고 있으니까 위쪽을 바라는데 위로 가는 데 있어서 250억이 넘는 매도를 취해놓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라는 부분은 안 나온다라고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풋 쪽을 보게 되면 풋 역시 290에서 305포인트까지 305포인트까지 약 161억 정도 매도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매수는 96억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풋을 매수하고 풋 매도가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반대로 하락은 세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콜에서 매도가 253억 그리고 풋에서 매도가 161억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많은 규모의 매도를 양쪽을 취해놨다 되죠. 그럼 이 중간 가격이 얼마냐? 305포인트에서 315포인트가 중간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외국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앞전에 지수가 저점을 만들었었던 자리가 2170포인트 전후 그게 선물로는 301.5포인트 전후가 된다. 그 라인 때는 실제적으로 콜 매수, 풋 매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앞전에 저점은 깰 가능성이 낮다라고 잡혀지는 상태에서 현재는 305에서 315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될 경우가 지수로 볼 때 2195포인트에서 2370포인트 전후 이렇게 되는 거고
양쪽에서 콜매도, 풋매도가 많으면은 이거는 프리백이라고 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 형태를 취하게 되면은 이 매도를 했던 쪽에서 수익이 커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이 숨고르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일이죠. 가격 조정을 받고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상태인데 해소가 되었는데 국내에서의 코로나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또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축소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내 자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때까지는 시장에서 숨고르기가 이 가격대에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단을 왔었을 때 어제와 그제 마찬가지로 3,270이라는 잘대 전후를 고가로 인식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나오게 되고 이 차별화가 언택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됐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언택이 신다가 될 경우는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파르게 더 반등했다 되죠. 근데 거래 대금이 20조 어마어마하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조라는 게 일부 제약 바이오에 굉장히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시장 자체는 과열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부 종목군이 바로 과열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금지 연장이라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변동은 오히려 좀 더 커질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전략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315포인트 전후에서 반등은 굉장히 좋고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9월달 둘째 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상단 돌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연준의 물가 정책이 변경되었다. 이게 장기 저금리 정책을 지속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될 수도 있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들이 일부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는 부분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역시 N명 분할이 이번 주에 종료가 되면서 모멘텀이 약간은 소멸이 된다는 부분이 미증시에서가 약간 차별화가 또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미증시도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경기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9월달 되면은 빨리 임상 결과가 나오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좀 더 모멘텀을 받을 거냐 이게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 수급이란 부분 이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441명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오늘 현재는 이것도 역시 뭐 예상하는 이제 실시간으로 해준다 했는데 오늘 한 350명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어제보다는 다시금 축소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반등이 나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됐고 수급 개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 역시 반등이 나온다는 똑같은데 역시 제한된 구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똑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장주 언택보다는 경기 반등 관련해서 이런 쪽이 요 근래 들어서 하락이 컸던 부분만큼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밴드는 동일하다 되겠죠. 2320에서 2370인데 전체적인 위아래 포지션은 2300에서 2390 정도까지도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정도가 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시업종은 현재 이쪽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 실적이 좋은 쪽이 되기도 하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과열이 없는 그런 쪽에서 움직이신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런 관점 동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깜깜이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좀 검사들을 받으시고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의 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